안녕하세요. 저는 42의 평범한 여성, 아니 이제는 이혼하여 딸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지영이 엄마입니다. 가끔 삶이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느 때처럼 평범했던 오후였어요. 유치원을 다녀온 5살 난 딸, 지영이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이 나왔죠. 그때 어린 딸이 저를 바라보며 숨지는 눈망울로 물었어요. 엄마, 뽀뽀는 언제 하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뽀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자 우리 딸은 천진하게 다시 묻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랑 나도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오래 안 해? 그 순간 웃음이 나왔죠. 저는 지영이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며 다시 설명했어요. 엄마랑 지영이는 가족으로 사랑하는 거잖아. 가족끼리 뽀뽀는 이렇게 하지. 저렇게 오래 하는 뽀뽀는, 사랑하는 어른 남자랑 어른 여자끼리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엄마랑 아빠 같은 부부 사이에 말이지. 지영이는 작은 이마를 찌푸리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한마디 했죠. 그런데 아빠랑 이모도 저렇게 하던데?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고 마치 얼음장 같은 물에 던져진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지영이에게 물었어요. 지영아, 그걸 어디서 봤어? 지영이는 밝고 면명하게 대답했어요. 전에 엄마 회사에 일했던 날 있잖아. 그때 아빠랑 이모랑 놀이동산 데려가뒀었는데 내가 회전목마 타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이모랑 아빠는 의자에 앉아서 손 흔들다가 내가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저렇게 오래 뽀뽀하고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지영이의 맑은 목소리가 제게는 예리한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맘때쯤 아이들은 상상 속의 이야기를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말하거나 가끔 작은 일을 과장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애써 차분하게 지영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지영아, 잘못 본 거 아닐까? 회전목마다 돌아가면서 이모랑 아빠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었을 거잖아. 하지만 지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진짜로 봤어. 그러면 이모랑 아빠도 사랑하는 사이야? 아이가 던진 순진한 질문이 이미 금이 간 제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말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짙은 안개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긴장감에 떨리는 손끝으로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침묵 속에서 화면만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비추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평범한 업무 대화와 친구들과의 예산적인 메시지만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어요. 제 여동생과의 접점은 전혀 없었죠. 저는 길게 숨을 내쉬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리던 가슴은 한순간 가라앉았고 아이의 작은 상상력일 뿐이라는 위안이 물달처럼 퍼져나갔죠. 그래, 아이의 맑고 투명한 눈이 만들어낸 작은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딸 지영이의 생일 파티 날이었어요. 주말 오후에 따스한 햇살 아래 집안 곳곳을 풍선과 꽃으로 장식하고 지영이의 친구들과 그 엄마들을 초대해 화려하고도 따뜻한 생일 파티를 열었지요. 아이들의 밝고 순진한 웃음소리와 엄마들의 다정한 대화가 어우러져 우리 집은 어느새 동화 속 아름다운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간 뒤
가까이 살던 친정 식구들을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식탁 위는 다정한 웃음과 정겨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문득 며칠 전 있었던 지영이의 귀여운 거짓말 이야기를 무심히 꺼냈어요. 다른 가족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남편과 여동생의 표정만은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어색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지영이가 분노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모랑 아빠 진짜 뽀뽀했단 말이야. 순식간에 식탁 위는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뒤덮였어요. 저는 놀라서 지영이를 바라보았고 남편과 여동생의 얼굴에는 당혹과 두려움이 섞인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죠. 남편은 지나치게 격엄든 목소리로 아이에게 다가가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덮으려는 듯 소리쳤어요. 지영아,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거짓말하면 나쁜 어린이야. 너 진짜 아빠한테 혼나볼래? 아이의 순진한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울랑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친정 엄마와 여동생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지영이를 달래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여동생의 다정한 손길마저 마치 뜨거운 불길인 양 거칠게 밀쳐내더니 떨리는 몸으로 외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비가 그친 뒤의 먹구름처럼 무겁고 짙게 집안 전체를 뒤덮었고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참지 못한 저는 남편에게 날선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이를 몰아세우는 거야? 더군다나 오늘 내 생일이라고. 이 나이 때 아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분노와 실망이 섞인 제 목소리는 얼어붙은 방안 공기처럼 차갑게 남편을 향했지요. 남편은 급하게 시선을 피하며 자기가 너무 예민했다고, 단지 처제 입장에서도 아이가 이상한 오해를 한다는 게 난처했을 것 같아서 과민 반응했던 것 같다고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낯설고 어색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의 울음과 이상한 침묵으로 가득했던 생일 파티가 끝나고 여동생과 엄마가 돌아간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지영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다정히 덮어주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서러운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방을 나와 어두운 거실에 앉으니 다시 아까의 광경이 흐릿한 영화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봤어요. 평소엔 아이가 아무리 투정을 부리고 장난을 쳐도 항상 다정한 미소로 감싸주던 남편이었기에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낯선 분노는 더 크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과 여동생이 어색했던 표정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작은 균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자리 잡아갔죠.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자 저는 불편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불이 꺼진 거실에서 한참이나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의심의 작은 불씨가 불길처럼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여동생의 SNS를 열었고 무심하게 넘기던 사진들 속에서 저는 어느새 사진 속 날짜를 하나하나 꼼꼼히 세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행복하게 웃고 있던 여행 사진들 속 날짜는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날들과 놀랍도록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빈자리는 마치 서로를 위해 미리 준비된 듯 꼭 들어맞았어요. 등 뒤로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손끝은 점점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 사진 속 여동생의 밝은 미소가 저를 비웃듯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단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흔적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이루었을 때 저는 깊은 절망과 충격에 빠져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과 남편, 두 사람의 배신이라는 현실을 마주하자 제 마음은 차갑고 텅 빈 폐허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고통이 가슴을 찢으며 몰아쳤어요. 남편의 배신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지만 여동생의 배신은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동생이기에 그 충격과 상실감은 더욱 견딜 수 없었죠. 그들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날카로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치유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살아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어요.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다가왔어요.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고 마주해야 할지 끝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잠에서 깬 남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뒤집힐 듯 역겨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숨기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 지영 있는 친정에 맡길 거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일찍 들어와.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지영이 혼낸 것 때문에 아직도 오르는 거야? 알았어. 일찍 들어올게.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여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동생은 제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을 감지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목소리가 이상해? 저는 찰압보도 짧게 말했어요. 와서 이야기해. 이따가 집으로 와. 나 오늘 좀 바쁜데. 무슨 일인지 간단하게라도 말을 해줘야. 여동생은 마치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말을 돌리려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다급하게 느껴졌어요. 통화 내내 동생은 이따금 뜸을 들이며 제 반응을 떠보려 했죠. 마치 위험한 비밀을 들켜버린 사람이 상대방의 심기를 살피듯 조심스럽고 불안정한 태도였어요. 그런 동생의 태도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는 듯 했고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동생이라니. 이게 지영이 아빠와 그런 관계였던 사람이 맞나 싶어 화와 배신감이 뒤엉켜 그 감정이 목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면 이야기할게. 끊어. 그날 저녁 여동생이 먼저 도착한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울리는 듯 했고 여동생은 말없이 제 눈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멍하니 쳐다보며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와 우리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제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죠. 저는 싸늘하게 그를 쏘아보며 대답했어요. 내가 불렀어. 우리 세 사람 이야기할 게 있지 않아? 아니, 이제 숨길 수 없는 이야기 말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제 눈에 뚜렷이 들어왔고 저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치 수사관처럼 그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둘이 불륜이야?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공기마저 빽빽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의 SNS 화면을 남편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 사진들 날짜 다 우연이야? 당신이 집 비오는 날 얘도 여행을 갔어. 거짓말처럼 한 번도 틀리지 않게.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뭐라고 중얼댔고 여동생은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죠. 언니, 아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예민할 일은 아니잖아. 지영이 아직 어려. 애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언니 요즘 너무 예민해 보여.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걱정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어. 내가 지금 걱정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 네가 그런 말을 해? 그럼 네 형부 통화 기록이랑 카드 내역까지 다 확인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는 남편을 죽일 듯 노려보며 핏발선 눈으로 오도럼댔어요. 당신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해. 아니면 이혼은 물론이고 아이 얼굴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순간 남편의 표정이 무너졌고 그의 입에서 쉼없이 떨어진 한마디. 미안해. 그 말과 거의 동시에 여동생은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낌은 죄책감인지 들통난 분노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은 듯이 앉아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맥이 탁 하고 풀린 듯 공허한 채로.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다면 눈을 뒤집고 머리채라도 붙잡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지만 눈앞에 선 사람은 제 피부치 여동생이었고 동생의 얼굴 위에 번지는 눈물 때문에 오히려 제 분노가 허탈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치밀어 오르는 화는 어느새 꼭 담은 입술 뒤로 삼켜지고 그 대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냉기만이 온몸을 조여왔어요. 외마디 비명 하나 지르지 못한 채 저는 내면에서 천둥이 치듯 유동치는 감정을 조용히 견뎌야 했습니다. 이건 한바탕 화를 내서 펑펑 울어서 치유될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차갑고 무표정한 절단선처럼 말끔하고도 명확한 종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룬 소중한 가정이 부서져 내리는 아주 조용한 지진 같았죠. 그 후의 일들은 마치 감정을 억지로 비틀어 짜낸 막장 드라마처럼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감히 손 하나 뻗지 못한 채 마치 잘못을 저지른 죄수가 심판대 앞에 선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폭력이었어요. 처제와의 불륜이라는 어디선가 흘려들은 남성들의 왜곡된 판타지를 실제로 제 남편이 실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제 내면은 고요한 폭풍처럼 무너져야 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갈라진 듯 숨을 쉬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졌지요. 이혼 소식을 전하자 친정 엄마는 이유를 말하리 하지 않는 저를 보며 수없이 되물었고 결국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진실 앞에서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의 등을 후려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언니한테 어떻게 해? 라고 울부짖다가 결국 혼절해 버렸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동안 저는 그저 차가운 석삼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채. 모든 감정이 정지된 그 순간 저는 진짜 삶의 잿더미 위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그날의 기억은 마치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밤에 눈을 감아도
그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덮쳤죠. 만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지영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진실을 모른 채 껍데기뿐인 결혼 안에서 바보처럼 웃으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지영이의 그 말 한마디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아이가 그저 말을 아꼈다면 차라리 모르는 채 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형부와 처제, 피부치와 남편이란 존재들이 벌인 믿기 힘든 불륜이라는 현실은 제게서 한순간의 사랑과 믿음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동생도 아이의 아빠도 단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졌죠. 이제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고만 있진 않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음으로써 저는 더 이상 비극의 조연이 아닌 스스로를 지켜내는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에서 걸어나와 지영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간한 엄마로 살아가려 합니다.